집값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를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트를 봐야 되겠죠. 지금 뭐 8월 거래량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현재 지금 10월이니까 10월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팩트 체크해봐서 뭐 그래도 집값 떨어지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벌써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볼 것은 역시 거래량 감소죠. 지금 10월 25일, 10월 다 끝나가는데 아직 12,000건이고요. 9월에 거래량 더 떨어졌죠. 8월까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9월에 떨어졌고 10월에는 3만 건 돌파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전월세 보면 나오죠. 한 2배 정도 나올 텐데 지금 반 정도. 전월세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하니까 지금 전월에 한 반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나오면 2.5배 정도 하더라도 3만 건 겨우 돌파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서울이나 경기 직접 확인을 해봐도요, 서울 지금 또 이틀 만에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31건밖에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도 6,400건으로 아직 만 건도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9월 지금 집계가 거의 끝나가는데 9월은 8월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거래 공개가 본격화되고 있죠.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만큼 나머지는 매물로 환산이 되고 있고 거래가 안 되는 만큼, 그래서 매물은 과거 상승기 대비로 서울 아파트 매물만 하더라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 거래되고 있는 것들도 상승 거래 비중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47.65%의 상승거래 비중이 9월엔 47.45%로 소폭 떨어졌지만 지금 45.36%로 대폭 떨어졌다. 그 이유는 9월에 50년 주담대 DSR 규제 들어가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고, 하락거래 비중은 다시 41.93%로 8월 21%, 9월 22%였는데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거래 비중 줄었고 하락거래 비중 더 많이 늘었죠. 요게 10월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거래 비중 줄고 하락거래 비중 늘었다. 그리고 올해 뭐 집값 많이 올랐다고 정고점에 뭐 근접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떴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집값 많이 띄우고 전세가 많이 띄우려고 가장 먼저 난리쳤던 동네인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미 9월까지 한 것도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량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인 거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9월부터 경기가 꺾여갔는데 9월에 막차 수요가 몰려서 그나마 나왔지만 10월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개박살이 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진짜로 집값이 올라가서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당장 집 사세요 라고 부추기던 그 상황과 맞춰서 진짜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집을 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보유가 많이 늘면서 주택수 증가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져갔다면, 저희가 경고하기 시작한 게 2018년 11월부터가 본격 하락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다주택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왜 21년 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22년, 23년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21년까지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21년 데이터를 보니까 소유자 증가보다 주택수 증가가 더 적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팔고 영끌들이 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저희가 계속 경고했던 만큼 그 말이 맞았어요. 상승론자 유튜버들 중에서 본인들이 다주택자인 경우 굉장히 많았겠죠? 일부는 진짜 오른다고, 본인이 상승장밖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진짜 오른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서 팔아치웠을 수도 있죠. 다주택자들이 저렇게 많이 팔아치웠다. 그 상황에서 영끌족들이 많이 샀죠. 특히 2021년에 내 집 마련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 끝물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는 그럼 어때요? 올해도 지금 다주택자가 얼마나 샀는지 이런 거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걸 토대로 알 수가 있죠. 50대가 팔고 30대가 샀다. 왜냐면 30대가 사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이죠. 뭐 해줬어요? 특례 풀어줬죠. 청년층 뭐 특별 대출 내줬죠. 청년층에 대해서 뭐 DSR도 어느 정도 더 환산돼서 나올 수 있게 해줬죠. 별짓 다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집 마련 수요는요 30대든 40대든 결국에 할 수요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여력이 안 돼서 조금 더 밀어놨던 사람들도 집값 오른다고 하고 대출 내준다고 하니까 미리 땡겨서 샀단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 수요를 다 끌어다가 사놓은 거고, 그러니까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 원래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고 했을 때 그 수요들이 현재 2030들이 10년 뒤에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0년 뒤에 있을 수요들 지금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50대들은 열심히 팔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쓴 것은 모두 MZ세대이고, 부동산 사이클을 알고 투자에 밝은 기성세대들은 집을 안 산다. 안 산다 정도가 아니라 집을 판다. 그거를 MZ세대들, 상승장만 경험해본,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MZ세대들이 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1년도에도 연골적 100만 명이 살 동안 다주택자들이 열심히 팔아치웠듯이 지금도 다주택자 부분은 통계로 나오지 않지만 30대들이 열심히 연끌할 동안 50대들이 열심히 팔았다. 즉 차익 남기고 파는데 그거를 막 사라고 부추기도록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다 떠넘겨 버렸다. 그러면 그 미래 세대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60대 70대들도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0대가 제일 많이 팔아요? 60대 70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많고 그들이 진짜 기성세대고 진짜로 더 많이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택연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버리니까 지금 가입자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막 집값 떨어지게 생겼을 때 주택연금 늘어나다가 집값이 올라가게 생기니까 주택연금 가입했던 것도 취소하고 다시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아무리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정도라면 지금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안 팔리잖아요. 50대는 주택연금 한참 멀었으니까 열심히 지금 팔아야 되는데 한 70대쯤 되면은 파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 요건 완화됐고 이번에 주택연금 해가지고 이 시세대로 받아도 나는 게이드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속아서 산 30대들만 비읍시웃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층도 지금 비로소 느껴서 하는 게 뭐예요? 덜컥 청약했다가 포기하죠. 재작년이나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선당 수금이었죠. 선당 일단 당첨부터 되고 그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랑 다르게 전매까지 풀어줬어요. 전매를 풀어줬다는 게 무슨 뜻이다? 내가 일단은 당첨이 됐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피가 붙을 수 있으니까 당첨이 되면은 일단은 등록을 해놓고, 과거에는 피가 붙든 말든 전매를 못하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전매가 가능해진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날리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청년층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리도 꺾였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주택 가격 전망도 9월 대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리 수준 전망은 10%포인트 상승했다. 임금도 떨어지고 주택도 떨어지고 물가랑 금리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기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있고, 당첨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결국에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DSR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 대비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줄어요?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더라도요, 내가 진짜 연끌을 하더라도 내가 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비 낼 돈도 줄어들고 하면은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겠어서 못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2분기 연속 소득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영업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죠. 즉 지금 사준다는 청년층들 중에서도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들 많겠죠.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냐? 그냥 쉬는 청년이 8만 명이다. 그리고 청년층 취업률 자체가 50%대가 나왔습니다. 반은 논단 소리예요. 그리고 저청년층 중에서 지금 구직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같아도 일 안 하고 싶겠죠. 청년층이 됐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예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상실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굉장히 강화된 세상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상실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경제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 초창기 때부터 계속 경고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저희가 2019년에 경고했던 것들이 지금 다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데드캣 바운스 만들려고 더 난리 쳤다가 문제는 더 커져 버렸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엔 괜찮아요? 내년엔 더 심각해져요. 지금 보시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내년에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동산 PF, 부실,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은 정부에서 막 눌러주고 그래서 금리 눌렀고 대출 풀었죠. 근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에 금리는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눌러놔도 5월부터 다시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출은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9월에 대부분 많이 눌렀죠. 그러면은 PF 문제도 터질 수 있고 PF 문제 많이 터지면 건설사 붕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건설사 붕괴가 역대급이라고 하죠. 근데 PF 터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PF 터지면은 어디가 위험해져요?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 터지게 되면은 문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때 2011년에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 새마을금고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상호금융 중에서 무슨 땡협들 많죠. 그런 것들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고 예측을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막 돈 풀고 우리 믿어주삼 해가지고 억눌러 놓은 거지만 말로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나서 땅값도 뚝 떨어져서 낙찰되면 분양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대요.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10월 모든 지표가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바닥 찍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장을 찍은 거죠.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자석 신발 신고 천장 걸어다니는 막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천장이었던 거다. 그러면은 이 모든 징조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죠. 이제부터는 점점 더 거세게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원래라면 2022년 같은 폭락이 나오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서 끌어들였다가 그 수요들이 완전히 묶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혹은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면 11월부터 한 11월부터는 하락 지표 나오기 시작할 건데 내년에는 그게 엄청나게 거세질 수가 있다. 왜? 2022년에는 그래도 정부가 완화해 주겠지. 정부가 그렇게 막 떨어뜨리진 않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걸 다 하다가 문제 터져서 반대로 쪼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도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는 그때 진짜로 마지막 끝물 소요들, 마지막 불나방들 달려들었다가 그 뒤에는 아무도 안 사죠. 지금 그 시기가 오고 있다. 속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